안녕하세요. 박호건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3강인데요, 벌써. 오늘 주제는 머리 아픈 남편, 가슴 아픈 아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네. 어떠세요? 주제를 들으시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머리 아픕니다. 머리 아픕니까? 아까부터 계속 궁금했어요. 저는 네. 왜 가슴이 아플까? 야, 아내하고 제가 살아보니까 정말 좋은 사람인데 저도 괜찮은 사람이고 근데 남편은 머리가 아프고 아내는 가슴이 아프지더라고요.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행복합니다. 예, 행복하신 분 따라서 해주세요. 지금의 행복은 지금의 행복은 잘 보낸 시간에 잘 보낸 시간에 보상이다. 보상이다. 근데 불행한 분은 안 계시겠지만 지금의 불행은 지금의 불행은 잘못 보낸 시간에 잘못 보낸 시간에 보복이다. 보복이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온 결과가 행복이고 살아온 결과가 불행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느끼는 감정을 이게 왜 내가 이런 감정을 느낄까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지금의 감정이 아니고 살아온 결과가 행복이고 살아온 결과가 불행이라는 거죠. 이제 앞으로 우리가 행복할 것인가 불행할 것인가는 우리가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지금 어떤 삶을 살기로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 이 그림 아시죠? 아주 유명한 그림. 예, 이쪽은 타이타닉. 너무 유명한 그림이죠. 예. 모든 이제 남녀들은 이런 사랑을 꿈꾸면서 결혼합니다. 예. 그래서 나도 저런 이제 아름다운 꿈. 근데 실제로 이제 우측에 보면 어떻습니까? 뭐 비슷하죠. 폼은 비슷한데 옷이 조금 다르고 그 다음에 와서 갈매기가 부딪히기도 하고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영화와 현실은 조금 다르다. 그렇죠. 우리 루카스 씨는 네. 결혼한 지가 얼마나 되셨죠? 이제 7년 반, 8년 7년 반, 사이. 8년. 예. 오, 예. 어떠세요? 지금 아내와 대화가 잘 되시나요? 네, 대화 잘 이야, 됩니다. 훌륭하네요. 또 우리 은혜 씨는 결혼한 지가 1년이 안 됐어요. 1년 안 됐어요. 아내하고 남편과 잘 대화가 되시나요? 네, 저는 네. 실제로 우리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많은 부부들이 생각보다 대화도 안 되고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건 뭐냐면 아내하고 이제 우리가 다툴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이제 다투고 난 다음에 꼭 이제 우리가 화해할 때가 문제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남자들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잘못했다면 끝나잖아요. 근데 꼭 아내는 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뭘 잘못했는지.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예. 너무 어려워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다 잘못했어. 그건 또 다 잘못했다고 또 야단 맞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야, 이게 생각보다도 쉽지가 않구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화의 뜻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대놓고 화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을 정도로 대화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주 젊은 분이신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아내와 대화가 안 된다고 이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저처럼 이런 이제 과정을 겪으면서 잘 화해를 해야 되는데 화해하는 방법을 잘 모르니까 자기보다 조금 먼저 결혼한 선배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싸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무조건 잘못했다 그래. 그래서 이제 어떤 싸움이 일어나면 무조건 잘못했다 그랬는데 몇 번은 넘어갔는데 한 번은 똑같이 어떤 그 대답을 하니까 아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뭘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형제가 너무너무 이렇게 긴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서 잘못했어. 훌륭한데요? 그렇죠. 훌륭하죠? 네. 저 좋은데. 근데 결국은 이 대화가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영어와 현실은 다르기 때문에 배워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의 뜻 너무나도 잘 아시죠? 예. 근데 결혼의 뜻이 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결국은 혼난다. 의 약자가 결혼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분은 굉장히 행복하신 거니까 잘 하신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앉아있는 거리는 이렇게 멀지 않습니다. 네. 근데 두 사람이 뭐가 문제죠? 이 거리가 심리적인 거리일까요? 물리적인 거리일까요? 심리적인 거리죠. 물리적으로는 굉장히 가깝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으로는 벌써 뭐예요? 얼굴이 두 사람 다 굉장히 마음이 굉장히 상해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실제로 많은 부부들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적으로는 이미 이혼의 상태에 있는 부부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올 때는 굉장히 행복해져 보이지만 집에 가서는 전혀 서로 대화도 없고 또 뭐 친하지도 않는 그런 사이. 근데 생각보다 이런 부부들이 많아서 심리적인 이혼의 상태에 있는 부부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런가를 가만히 보면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했지만 서로 대화도 안 되고 또 서로에 대한 오해가 계속 생기게 되면 이제 이런 모습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씁니다. 부부 불화의 원인이 무엇일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서적 친단절과 정서적 안정감의 부재가 부부의 대화를 어렵게 한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처럼 보이지만요. 부부에게 있어서 특별히 가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친밀감이라는 감정입니다. 친밀감. 친밀감은 뭐예요? 세상의 누구보다도 가장 내 마음을 이해하고 가깝게 느끼는 감정. 결혼해도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요. 금방 이해하신 거 보니까. 네. 아까 그 얘기했거든요. 저는 친구 같은 사람 친구 있으면 같은 좋겠다고. 예.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부부가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정서적으로 단절이 돼 있는 거죠. 또 정서적인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친밀감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감정이 무엇이냐면 안정감입니다. 안정감.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보세요. 아이들을 보시면 굉장히 안정감이 있는 아이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사랑을 받아야 될 때 충분히 받으면 안정감이 생깁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불안한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의 특징은 충분한 사랑을 받아야 될 때 받지 못하면 느껴지는 감정이 이 불안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해서 친밀감을 느껴야 되는데 그 친밀감이 우리가 데이트할 때는 돼요. 근데 나중에 갈수록 대화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면 두 사람 안에 정말 친밀감을 가져야 되는데 그 친밀감이 형성이 안 될 때 두 사람이 굉장히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부부들을 상당히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부부가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런 정서적인 단절과 안정감이 없을 때 생기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만났던 분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생각나지만 결혼 생활 이렇게 오랫동안 하셨어요. 근데 이제 여자분이 먼저 오셔서 상담을 합니다. 저는 제가 물어봤어요. 남편과 어떻게 사시냐 그랬더니 저희는 한 번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평생 살아가는 동안.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얼굴에서. 우리가 한 번도 안 싸우면 얼굴은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행복하지 않냐 그랬더니 한 번도 싸우지 않았지만 나는 남편을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이거 이상한 이야기죠. 이제 두 번째 이제 남편이 왔어요. 근데 남편이 이 아내의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은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을 구하는 그런 이제 직업을 가진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3교대를 하니까 시간이 정확하게 출퇴근이 없는 시간이죠. 근데 이제 결혼하고 얼마 안 됐는데 낮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근데 어쨌든 참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 도둑이 도망갔습니다. 결국은. 근데 아이도 어리고 자기도 너무 이렇게 불안하잖아요. 남편이 기다리는데 남편이 들어와서 오늘 어떤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남편은 그랬냐고, 당신 다친 적이 없냐고 이렇게 말했으면 참 좋은데 이분은 워낙 이제 험한 일들을 많이 보고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 다행이네 안 다쳤으면 이렇게 아주 쉽게 넘어갔다는 거죠. 그때 아내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남편을 믿고 평생 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의 불안함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아내는 굉장히 물을 무서워해요. 그래서 가족이 다 같이 이렇게 배를 타러 갔는데 이 아내가 타려고 하는 순간 배가 이렇게 흔들렸습니다. 그때 남편이 아내 손을 잡고 나 여기 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했으면 참 좋은데 맞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창피해. 소리 지르지 마. 소리 지르지 마. 자기 생각에는 자기를 보호해 줄 줄 알았었는데 창피해서 소리 지르지 말라는 그 말이 이 남편 나는 믿을 수가 없구나. 그렇게 20몇 년을 살아온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 남편이 너무 깜짝 놀라면서 내가 사실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내가 당신에게 그런 안정감을 주지 못한 것에 너무 미안하다.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고 정말 화해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여 년 동안 살았지만 둘이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냐도 너무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느냐가 사실 더 중요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보면 보통 이게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우리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 그림 아닙니까? 여기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부부의 문제는 부부 외에는 모른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답입니다. 우리가 빙산의 일각 보면 이렇게 물에 나와 있는 부분은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실제는 그 안에는 더 많은 부분이 이제 물 아래 수면에 있는 것처럼 실제로 보는 부부의 문제보다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수많은 부부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보통 우리가 부부가 어떤 문제들을 서로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많은 부부들은 그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만나보면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부부가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다른 부부들의 삶을 본 적이 없으니까 이 말은 뭘 이야기합니까? 모든 부부들은 공통적으로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의 싸움의 유형들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보시면 공격, 공격형. 남편도 굉장히 공격적이고 아내도 공격적인 생각을 갖는 유형이 있어요. 싸움의 유형 중에.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공격, 회피형. 한쪽은 굉장히 공격하고 한쪽은 회피하는 경향이 많죠. 주로 부부가 싸우다 보면 어느 쪽이 더 공격적이에요? 남편이 공격적입니까? 아내가 공격적입니까? 아내. 그럼 아내들이 못 돼서 그럴까요? 아니죠. 아니죠.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내들은 관계 지향적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빨리 회복하고 싶어서 어필하는 것을 남편이 어떻게 느끼냐면 아, 나를 공격하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아내 소리가 커질수록 남편은 들을까요? 도망갈까요? 더 도망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아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소리가 너무 작아서 그런가 보다. 그럼 더 크게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오느냐? 더 도망가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경향은 공격 회피형의 경우는 남자가 공격적이고 여자가 회피적인 경향도 있는 데가 있어요.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한 사람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한 사람은 굉장히 회피하는 경향을 갖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회피형입니다. 그 문제를 한 사람도 이 사람도 회피하고 아내도 남편도 둘 다 그 문제를 회피하는 거죠. 근데 참 재밌는 건요. 제가 아내하고 어떤 문제를 놓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그 긴장된 속에서도요. 남편들은 잠이 옵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 긴장된 속에서. 제가 깜빡 자고 있으면 아내 눈을 뜨면 어떻게 해서 아내는 정말 이렇게 부릅뜨고 보고 있는 거죠. 너무 무섭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남편들은 대부분 이렇게 하다가 또 도망갑니다. 아침에 이제 일하고. 들어오면 아내의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안 돼. 안 됐어요. 남편이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사실 문제를 그냥 둔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방법만 이야기했는데 공격, 공격형, 공격, 회피형, 회피, 회피형.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제일 나쁠까요? 회피형. 회피형. 예, 답은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공격, 공격형은 대화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되겠죠. 서로. 공격, 회피형은 회피하는 사람이 듣게 하려면 공격하는 사람이 어때요? 소리를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또 회피형은 그 문제를 직면하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유형이 되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그 문제에 대한 솔루션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부부의 문제는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싸우게 되면 누가 맞고 누가 틀린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싸우는 내용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됩니까? 방식이에요. 서로 예를 들어서 비난, 경멸, 모멸감, 거절감 이런 것들을 계속 서로 주게 된다 그러면 5년 이내 70%가 이혼한다라고 워싱턴 대학 가트만 교수가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볼 때 그래요. 그러니까 5년까지도 안 갈 것 같아요. 결국은 계속 이런 것들을 반복하게 되면 서로 상처를 주게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부부가 하나님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방식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이런 방식들을 계속 쓰면 서로 마음에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를 대화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고요. 만약 이렇게 되지 않으면 서로 해결이 안 되면 이제 머리 아픈 남편, 가슴 아픈 아내가 되는 거죠. 결국은. 그죠? 그래서 살아가면서 언제 가장 행복했는가에 대한 순간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첫 아이를 낳았을 때 굉장히 행복했겠죠. 자, 두 번째 결혼했을 때만. 이게 많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날만? 네. 세 번째, 함께 가족이 여행 갔을 때.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통한다고 느낄 때. 그 다음, 진심으로 다가올 때. 참 우리 마음에 그게 있죠. 자, 그 다음, 와이프가 외출할 때. 원래. 그런가 봐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살아가면서 언제 가장 행복한가의 순간을 물어봤어요. 근데 답은 어떻게 나왔어요? 행복은 감정이 아니라 뭡니까? 관계에서부터 온다. 누구와 함께 이것을 경험했는가. 아무리 좋은 곳을 가도 정말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 않으면 그때는 좋지만 마음에 이런 좋은 걸 나와 함께 같이 누려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요. 이 행복은 관계에서부터 옵니다. 정말 좋은 관계, 서로 행복하게 하나님을 이루는 관계 속에서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이제 욕구를 보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식욕, 먹고 싶은 것. 자, 두 번째, 수면력. 세 번째, 성욕. 먹고 자고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더 부부에게는 친밀감에 대한 욕구가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있어도 누구보다도 세상에 가장 가깝게 느끼는 친밀감이 없다면 부부로서의 친밀감이 없다면 이건 의미가 없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친밀감에 대한 욕구가 있죠.
근데 이것이 좌절이 되면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분노가 결국은 부부 불화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나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도 보시면 아이들이 아직은 어리겠네요. 그죠? 뭔가 이야기를 잘 못할 때 부모에게 뭔가를 요구하지만 부모가 잘 알아듣지 못하면 아이들이 어때요? 막 화를 내기도 하고 때를 쓰기도 하고 울기도 하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욕구를 부모가 잘 이해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느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부부도 가만히 보면 아내들이 굉장히 갈수록 이렇게 무서워지는 경향이 있죠. 왜 그런가를 가만히 보면 이런 그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고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면 이게 힘들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떤 남편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결혼할 때 양과 같은 아내와 결혼했는데 지금 호랑이 같은 아내처럼 무서워졌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 응답이 왔답니다. 그래, 양과 같은 아내는 내가 만들고 호랑이 같은 아내는 네가 만들었다. 사실 부부는요, 누가 만들까요? 서로? 서로가. 배우자가 만듭니다. 서로가. 네. 그 사람의 아내나 남편의 얼굴을 보면 누가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구나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보면 친밀감이 채워지지 않으면 극한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정말로 나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대상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어떤 감정? 바로 우울감에 대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친밀감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저와 아내가 굉장히 힘든 시간을 가졌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뭐 폭력이 있거나 제가 뭐 중독에 빠지거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외도가 있거나. 근데 어느 날 제 아내가 저한테 그래, 우리 이혼하자고. 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왜 이혼해야 돼? 난 너무 억울하다. 근데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은 날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제가 볼 때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내가 그것 때문에 이혼해야 될까? 근데 아내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저에게 그 공감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공감. 사실 공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음을 못 잡는 사람을 음치 그러잖아요. 박자를 못 맞히는 사람을 박치. 감정을 잘 이해 못하는 사람을 감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감치 남편이에요. 제가.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저는 이야기를 많이 하면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내는 공감을 안 해주면 굉장히 힘들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런 공감을 받을 때 아내는 굉장히 우리가 대화했다고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저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착한 아들이었을 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고부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사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고부 갈등은 어머니와 아내의 문제가 아니라 남편의 문제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어요. 제가 만난 분 중에 한 분은 이런 분이 있습니다. 아내가 너무너무 힘든 상태. 근데 남편이 감치 남편이에요. 아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만 보니까 아내에게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내가 조금만 더 있으면 병원에 갈지도 모릅니다. 왜 남편이 너무 이제 아내 편에 서지 않고 계속 마음의 상처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남편이 아내 편에 서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내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추석 때가 됐어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제가 뭘 해갈까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뭘 해오라면 참 좋은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해오지 말아라. 그럼 해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은혜 씨? 가야죠. 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오지는 말라고 했지만 그래도 맛있게 이 잡채를 많이 해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날 해가지고 갔는데 그걸 보자마자 어머니가 막 구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듣지 않았다고. 말도 안 되는 시집살이를 한 거죠. 옛날 같으면 남편이 그 봐라, 어머니 해오지 마. 어머니 편에 섰을 텐데 이 상담을 잘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날 그냥 인사 빨리 하고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 많은 잡채를 남편이 다 먹었습니다. 맛있게. 다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딱 마지막 한마디 했어요. 무슨 말 했을까요?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참 너무하시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내가 어머니가 미워질까요? 안 미워질까요? 하나도 안 미워지다는 거예요. 누가 내 편이 되니까? 남편이 내 편이 되니까. 고부 갈등의 문제는 어머니와 아내의 문제가 아니에요. 남편의 문제입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잘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못할 때 오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감은 남녀 차이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대화를 해도 공감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대부분 남편들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아내는 공감해줘야 되죠. 공감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 중에 옛날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기 때문에 남편이 힘든 남편이 있습니다. 아내 아직 뭐 그 정도는 아니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요. 남편에게 옛날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요.
그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직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남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옛날에 잘못했다 그랬잖아. 그러면 아내가 그 문제 해결될까요? 안 돼요. 또 이야기하면 내가 몇 달 전에도 잘못했다 그랬잖아. 제가 그랬어요. 이게 잘못했다 그런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공감해 주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저도 제 아내가 굉장히 힘들 때 저도 똑같은 그런 반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알고 난 다음에 제가 아내에게 뭔가 컴플레인 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참 힘들구나. 힘들었구나. 힘들었겠네. 또 한참 말하면 당신 얼마나 힘들면 그 이야기를 또 할까. 또 이야기하면 내가 그때 몰라서 그랬는데 정말 잘할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내가 마음이 조금씩 풀리더라고요. 제가 그걸 6개월 동안 했습니다. 나중에 제 아내가 그래요. 더 이상 할 필요 없다고. 다 이제 해결됐다고. 그래서 사실 공감이 굉장히 중요한데 남자들은 공감을 잘 하는 방법을 모르죠. 왜? 우리는 이미 예전부터 이 유교적인 전통 속에 살아온 그런 전통도 있고 또 부모님들이 그렇게 어떻게 그 대화하고 공감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부모님들이 거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가장 힘들어지는 가장 큰 문제는 서로 공감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들어주면은 우리가 해결이 되는데 하루에 남자는 한 7,000단어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7,000단어를. 근데 아내들은 몇 단어? 한 25,000단어를 쓴다고 이야기합니다. 많다 생각했는데. 7,000단어도 많다고 생각했는데 아내들은 더 많은 단어를 이제 쓰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형상이 있지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전혀 다른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를 배워가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남자들은 다 밖에서 일하면서 들어올 때 7,000단어를 다 쓰고 들어옵니다. 이미 다. 근데 아내는 남편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몇 단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25,000단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이제 아내가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남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너무 피곤한데 결론이 뭐예요? 근데 여러분 아내들은 결론만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아니요. 안 해요. 오늘 어떻게 돼서 내 마음이 이렇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데 남편은 결론만 이야기하라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죠. 오늘 너무 힘드니까 내일 대화해. 근데 우리가 아래에 대해서 하시는 남편들이 오늘 25,000단을 안 들으면 내일은 몇 단을 들어야 될까요? 네, 그 다음 날은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결론은 뭡니까? 우리는 대화가 안 돼. 라는 결론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전혀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아내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대화가 된다고 생각하냐면 공감을 해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당신 정말 그랬구나. 그 참 기분 나빴겠네. 아니 오늘 참 좋았겠네. 이런 구체적인 그 피드백을 해줘야 아내는 굉장히 우리 대화가 잘 됐다고 이야기하죠. 그만큼 우리는 정말 대화가 잘 되고 서로를 사랑하고 그래야 이 친밀감이 생기게 되는데 결국 우리가 서로 들어줘야 되고요. 공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물을 시작. 재물을 스스로 만들지 않는 사람에게는 쓸 권리가 없듯이 행복도 스스로 만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누릴 권리가 없다.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재물도 우리가 잘 저축해 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에 대한 감정도 행복도 우리가 잘 서로를 만들어 가야만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머리 아픈 남편, 가슴 아픈 아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바로 머리 아프지 않고 가슴 아프지 않기 위해서는 공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공감 중에서도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원하는 방법대로 이야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특별히 아내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은 완벽한 남자라고. 보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너무 좋은 이야기예요. 근데 제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완전히 벽과 같은 남편. 그만큼 저는 그동안 공감을 못했기 때문에 머리 아픈 남편, 가슴 아픈 아내가 됐는데 이 공감은 우리 부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싸우는 방식이 아니라 내용이 아니라 방식이 문제다. 내용은 우리가 서로 좀 다를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충분히 서로 이야기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지만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거나 상처를 주면 결국은 그 상처 때문에 두 사람이 친밀감이 깨지게 되고 친밀감이 깨지게 되면 부부가 싸우게 되고 부부 불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머리 아픈 남편, 가슴 아픈 아내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공감하는 법을 배우고 또 그것을 우리가 함께 실천할 때 아름다운 부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공감이라는 게 또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사실 진짜 난 그런 경험도 없고 그래서 그렇죠. 그래도 그냥 좀 가식적이더라도 이렇게 좀
리액션을 네. 이렇게 해주면 그게 또 괜찮겠죠. 그럼요. 맞아요. 그럼요. 예. 예. 그러니까 노력을 하면은 그게 없는 것도 분명히 생길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또 그 사이가 좋아지고 예, 그러는 것 같습니다. 역시 경험자의 말씀. 나 어제 저기 소개팅 가가지고 공감을 안 해줘서 너무 내 그래요. 얘기만 하는 거 같아가지고 맞습니다. 말이 많아가지고 예, 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특별히 여자들에게서는 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잘못했어요. 예, 왜냐하면 어쩐지 집에 가자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아내들에게 있어서의 그 대화는 이 공감을 통해서 서로 교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의 경우도 보면 막 2시간 동안 딱 전화한 다음에 나중에 끊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세한 건 만나서 이야기해. 제가 생각할 때 이거 2시간 동안 이야기하면 과연 뭘까? 근데 그건 서로 공감을 위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남편들은 공감하는 법을 잘 배워야 결국은 행복한 가정이 되고 머리 아픈 부모, 가슴 아픈 자녀가 안 되기 위해서는 또 부모로서 우리 남편과 아내가 잘 행복한 삶을 사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여기까지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